안녕하세요, 그냥요입니다. 오늘은 OS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OS 무슨 말이지? 재미없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거니까 끝까지 한번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OS 그러면 우리는 운영체제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뭔데?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건데?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어서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 OS 운영체제를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디지털 엠파이어다. 즉 제국이 완성되는 것, 하나의 제국을 의미한다 라고도 볼 수 있는 운영체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운영체제가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윈도우가 있죠. 윈도우. 여러분은 뭐부터 사용하셨나요? 저는 95, 윈도우 95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윈도우 95, 아니면 윈도우 도스를 사용하신 분도 있을 거고, 윈도우 최근에 11도 나왔었는데, 이런 윈도우라는 것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운영체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운영체제를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컴퓨터를 하나의 나라라고 본다면, OS, 이 윈도우라는 것은 정부에 비유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한 나라에서 정부가 하는 역할이 뭐죠? 그 정부가 하는 역할은 저기 그 사람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경찰을 통해서 치안을 유지하고 불난 곳이 있으면 소방서를 보내가지고 불을 끄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OS 정부인 거잖아요. 정부가 하는 역할처럼 OS는 흔히 말하는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서로 유기적으로 잘 연결될 수 있도록 관리해주고 통치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이제 기업에서 하는 서비스라고 한다고 하면 이 하드웨어는 국민들 혹은 자산,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서비스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에 서로 간에 잘 연결될 수 있도록 통치하는 그런 시스템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눈에 보여요. 그리고 소방서 직원들이 눈에 보이고 경찰서도 보이고요. 검찰도 그리고 정부도 보이고 다 눈에 보입니다. 그 눈에 보이는 정부의 시스템들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는 있는데 컴퓨터 안에 들어가 있는 CPU니 GPU니 네트워크니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 수가 없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윈도우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드래그해서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 어떤 소프트웨어가 구동이 되는지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가 구동되는 과정에서 보안은 또 어떻게 책임지는지 이런 굉장히 복잡한 것들이 진행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최근에 나온 윈도우 11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개발자가 몇 명 정도 투입됐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한 100명? 1000명? 아니요. 1만 명이나 되는 개발자가 투입돼서 OS를 만들 정도로 이 OS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핵심 기능이다 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그래서 질문은 뭐냐면은 근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OS는 전부 다 미국에서만 나온 것 같은데 왜 미국에서만 나왔을까? 이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로는 이 통치 시스템이기 때문에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이런 것들 관리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정신 혹은 철학 그리고 신뢰와 같은 무형의 자산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없다면 이런 OS를 대충 만드는 걸 할 수 있지만 압도적으로 더 좋은 OS, 그래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OS는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초기 사용자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즉 어떤 하나의 OS를 만들었을 때 그 OS를 사용하는 하드웨어, 그 OS를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그 OS를 사용하는 개발자, 그 OS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모두 하나의 초기 사용자가 돼서 이 윈도우를 사용하지 않으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지는 것, 이것이 초기 사용자가 확보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렇게 된다는 것은 결국은 또 하나의 새로운 나라 혹은 제국이 완성된 것에 비유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엠파이어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주가를 한번 살펴보면 이 나라들이 완성될 때마다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줬는데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미국, 유럽, 아시아 국가의 시가총액을 한 5조에서 8조 달러 정도로 봤다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아시아와 유럽은요, 대략 한 13조 달러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미국은 2008년 이후로 계속해서 성장하는 바람에 지금은 60조 달러까지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 이유가 뭔가라고 생각해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모바일 OS가 만들어진 이후로 시가총액이 급증할 수 있었던 배경, 그것은 한 나라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제국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OS들이 있었는지를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라는 OS를 만들었죠. 이 윈도우라는 OS를 만들고 나서 PC를 개발하는 사람에게도 PC를 사용하는 사람에게도 다 윈도우를 사용하게 되면 조공을 받게 해요. 이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가 이 윈도우라는 OS를 만들어서 제국을 만든 이후로는 PC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조공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또 예를 들어 볼까요? 애플과 구글은 iOS와 안드로이드라는 OS를 만들어서 모바일을 사용하는 혹은 모바일을 개발하는 모바일 앱을 만드는 모든 사용자들에게 조공을 받고 있습니다. 왜요? 제국을 만들었으니까요. 그 혜택을 애플과 구글은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AWS라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들에게 AWS라는 OS를 통해서 조공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엔비디아는 쿠다라는 OS를 통해서 AI 그리고 GPU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들에게 또 조공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빅테크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엄청난 퍼포먼스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라는 것은 이 OS라는 것을 만들고 이 OS라는 것을 통해서 이게 돈 벌 수 있는 거구나. 그리고 실제로 조공을 받을 수 있구나. 왜냐하면 나라가 만들어졌으니까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는 계속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것처럼 얘네들이 이렇게 조공을 받으면서 지금 돈을 벌고 있구나.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팔란티어라는 회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팔란티어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건 알고 계실 텐데 이건 새로운 관점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팔란티어가 생각하고 있는 파운드리라는 OS 그리고 워프스피드라는 OS 이런 것들은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이런 AI나 GPU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전 세계에 있는 제조업의 OS를 만들겠다라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제조업의 OS를 만든다는 것이 언뜻 감이 안 오는데요. 이 제조업의 OS를 만든다는 것은 제조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통제하겠다라는 겁니다. 마치 OS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맨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드웨어에 인풋이 들어오면 소프트웨어 너 이거 와. 너는 거기 있어. 너는 좀 이따가 와. 이런 식으로 이제 통치하고 관리하는 것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처럼 제조업과 관련된 수없이 많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겠죠. 예를 들어서 재고 관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재고가 또 떨어졌는데요. 그걸 진즉 말했어야지. 이걸 통치하는 거죠. 재고를 관리할 수 있는 OS. 그리고 생산도요. 생산을 많이 해야 될 때가 있고 적게 해야 될 때가 있겠죠. 많이 팔릴 때는 빨리 많이 해야 되는데 다 팔렸는데 없어. 빨리 생산해야 돼. 이런 식으로 엑셀로 계획을 짜고 이런 계획이 아니라 정말로 재고 관리, 생산 관리, 그리고 품질 관리 이런 모든 것들을 AI를 통해서 하겠다. AI를 통해서 OS를 제공해 줄게. 그래서 제조업의 OS를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과연 얼마나 큰 시장 크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저는 좀 약간 소름이 돋을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팔란티어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제조와 관련돼서는 글로벌 GDP의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제조 플러스 에너지 그리고 물류에서 국방까지 지금 팔란티어는 이걸 다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걸 다 한다라고 하면 GDP의 50%나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팔란티어가 진짜 이걸 다 하느냐 이 부분은 계속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시장의 크기는 진짜 크구나. 이거 흔히 말하는 이 TAM이라고 하는 것. 만약에 팔란티어가 다 먹었을 때 얼마나 커질 수 있느냐? 이 크기는 진짜 크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팔란티어가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미국 시장이 조정받는 과정에서 충분히 20-30%의 조정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운영체제라는 개념 그리고 이 제국이라는 운영체제는 결국 제국을 만드는 것이고 이게 제국이 완성된다면 팔란티어가 만든 이 제국이 망가지기 전까지는 이건 좀 계속 가져가 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을 잊지 마시고요. 좀 신선한 접근이었는데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여러분 의견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그냥이었습니다.